오늘 우리 베지테리안 식당 얘기해야 돼서 제가 플랜트 버거를 시켜놔봤어요. 저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 드신다고? 치우라고? 뭐 원하시는 대로 아니, 그럼 제가 먹을게요. 제가 저 다이어트 중이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드신다고 하면 굳이 이걸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보통 기존의 와퍼보다 칼로리가 오히려 더 높아요. 85칼로리 정도? 그러니까 다이어트 이런 것 때문에 생각하면은 이 플랜트 와퍼 대체육으로 만든 햄버거를 굳이 드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먹지 이걸? 근데 이제 요즘은 베지테리안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플랜트 베이스드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예요. 있어 보여요, 확실히. 채식주의라 그러면 너무 엄격한 느낌이 있는데 플랜트 베이스드라는 건 우리말로 쓰면은 채소 아니면 농작물 같은 거를 기본으로 먹되 자연하고 환경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걸 두루 아우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덜 공격적이랄까 덜 엄격하달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요즘은 갈수록 세분화가 돼가지고 그쵸. 사실 저희도 난 못 외워. 외울 수가 없어요. 제가 갖고 왔는데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해서 붉은 고기 빼고 웬만한 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폴로 베지테리언, 닭고기 같은 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페스코 베지테리언은 생선까지도 다 먹는, 그 다음에 락토는 유제품 먹어도 되는 사람들, 오보는 달걀 먹는 사람들, 비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엄격한 편인데 채소, 버섯, 효모 이런 걸 먹을 수 있는데 정말 극도로 가면은 생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더 극단으로 가면은 과식주의, 프루트 과일만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햄버거에 들어가는 대체육이라고 하는 거는 콩의 단백질이라든가 버섯, 호박 이런 데서 식물성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에 여기다가 효모를 주입해가지고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아, 햄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대요, 고기에. 네. 그 헤모글로빈의 또 핵심이라는 게 햄이라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햄 성분을 갖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해서. 배양을 시키다 보니까 식물성 단백질인데도 불구하고 깨물어서 씹으면 빨간 즙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기 같은 느낌? 고기 같은 맛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대체육을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고기의 단백질을 얻겠다. 또 하나는 고기 먹는 것 같은 맛을 갖겠다. 그렇죠. 단백질은 괜찮은데 그러면 대체육에 햄이 들어가서 진짜 고기 맛이 나요? 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네.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대체할 정도는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체라는 말 자체가 한계가 있죠. 벌써 자기가 2등급이라는 걸 인정하는 느낌이잖아요. 너무 분노하지 말고 얘기를 해. 아, 내가 분노했어요? 네.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 이렇게 자잘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져. 내가 솔직한 사람 숨기질 못해서 네. 감정을. 안사랑이 느껴져. 사랑하지 않죠. 네. 일단 환경 문제, 건강 문제, 네. 동물 복지, 음식 윤리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고기를 포기하고 대체육을 먹는 건데 오존층이 파괴되는 주범이 그 소가 트림을 하고 방구를 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 처음에 저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심각하게 네. 근데 사실인 진짜 거예요. 맞잖아요. 이런 환경 파괴를 우리가 고기를 먹을수록 많이 일어나니까 먹으면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요즘에 건강, 뭐 살이 찌는 것도 그렇지만 요즘 서양에서는 너무 육식을 많이 하는 문제. 동물성 지방 많이 많이 먹으면 먹는 거. 확실히 나이 먹어서 좋을 게 없어. 최근에 일어났던 총알 오징어 사건 같은 경우도 몸 길이가 굉장히 짧은 10에서 20cm 정도 되는 한 요 정도 크기고 기관총에 들어가는 총알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총알 오징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은 얘가 어린 오징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랐지. 몰랐지. 네. 배를 타고 나가서 잡을 게 없어서 작은 걸 잡아왔는데 아마 이 상품 마케팅하는 분들이 어린 오징어 이런 별 재미없고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 네. 있으니까 총알 오징어라고 기가 막히게 이름을 잘 붙인 거죠. 그래서 샀는데 최근 들어서 소비자들이 점점 정보에 민감해지면서 이게 새끼 오징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되게 죄책감들을 많이 느낀 당연하죠. 거예요. 오징어 멸종에 자기가 기여하는 게 아니냐.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모르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싫다.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니까 큰 유통업체들이 이제 팔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확실히 그 전보다 먹는 음식에 관해서 맞아요. 많이 생각들을 하시고 이것저것 찾아도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자님 그런 거 기사도 많이 쓰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총선 때 아니 근데 산낙지 논란이 일어났잖아. 근데 못 외워? 다 봐야. 봐야 돼요. 저는 서울대가 아니잖아. 저는 거기가 아닙니다. 네, 저는 외워서 할 거예요. 못해요, 네, 저는. 네. 그래서 녹색당에서 아예 딱 보고 할 거야. 동물을 산채로 조리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녹색당이요? 우리나라 아, 녹색당에서. 진짜? 굉장히 진보해서 우리나라가. 근데 산채로 조리한 낙지. 산낙지, 탕탕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완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네. 동물보호법이 있어서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동물은 척추동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라고 써있네요. 그것만 되고 문어, 오징어 같은 두 종류, 바닷가재, 새우 같은 갑각류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동물이
아니구나. 얘네는 고등생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네,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얘네들도 상당히 지능이 발달한 고등 생명체고 고통을 충분히 다 느낀다는 거예요.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양식 연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리를 치면 안 된대. 먼저 질식시켜서 의식이 간 다음에 포를 뜨건 뭐 하건. 네. 몇 년 전에는 스위스에서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여기 써있네. 2018년? 그래가지고 랍스터, 바닷가지를 산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얼음 위에 올려놔도 안 된대. 얘네가 너무 추워서 고통을 받는데 거기다 올려놓고 운반을 해도 안 된대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플라자 아테네라고 하는 그 빨래 등급의 최고급 호텔에 알랭 듀카스라고 하는 프랑스 대표하는 요리사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는 육류를 전부 뺐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먹는 사람들이 전혀 불만이 없는 수준으로. 네, 그리고 요즘 다녀보면 베지테리안 메뉴가 따로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있고 알랭 드카스 말고도 알랭 파사드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베지테리안 식당으로 바꿔버렸잖아요. 맞아요. 물론 약간의 갑각류하고 어류는 나오기는 하더라. 저는 네.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지만 저는 베지테리안 메뉴가 있다 그러면 일부러 그걸 시킬 때도 있어요. 채소를 갖고 그 정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요리를 만드는 거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노력을 어려워요. 많이 하고 네. 고민을 해야 되는 네. 음식이니까 그걸 한번 맛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상하이의 푸허후이라고 발음 좋아. 제가 원래 화교처럼 생겨가지고 이 구강 구조가 되나 봐. 미쉐린 원스타 받은 식당이 있는데 채소라는 걸 그냥 다 드러내면서도 채소 자체에서 그 맛을 끌어내가지고 그걸 맛있게 느껴지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코스를 굉장히 다채롭게 예, 예. 같은 야채 맛이라도 국물 맛도 다 다르게 하고 다채롭게 구성했잖아요. 푸허휘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별 하나를 받은 채식으로만 하는 중식 전문 식당입니다. 가보시죠. 여기 전체 요리인데 8가지 재료를 가지고 젤리 무스처럼 만든 거예요. 해조류를 갖다가 발효시켜서 만든 육수라는데 야 이게 감칠맛이 뭐이 정도면 정말 소고기 국물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슉 찍어서 고추하고 또 우롱차 향이 더해지면서 스모크 향하고 해가지고 향이 내 코를 막 간지럽히는 느낌? 그래서 긁을 수밖에 없어. 산초에서 나오는 마라향하고 버섯 두 개에서 나오는 감칠맛이랑 이 매끈하고 부드러운 두부. 진짜 맛있어. 그리고 최근에 베지테리안 식당들이 곽강을 받게 되면서 사찰 음식들이 다시 인정을 받고 더 인기를 얻게 되고 정말 귀한 음식으로 얘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정관 스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세계적인 스타가 되셨잖아요. 제가 아는 외국 셰프들이나 음식 관련된 일 하는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꼭 맛보고 싶어 하는 게 사찰 음식. 그 정관 스님이 계신 그 절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찰 음식 말고 그냥 일반 레스토랑 중에서 국내에서 괜찮았던 데는 베이시스 나이스라고 마포구에 있는데 우리는 보통 채소라 그러면 나물 요리였잖아요. 그냥 데친 다음에 조물조물 무치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여기는 이걸 동결 건조를 한다든가 토치로 갖다가 겉을 그을린다든가 네.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채소가 갖고 있는 맛을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식당인데 거기가 얼마 전에도 월드 50 베스트에 소개가 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음식계의 키워드인 플랜트 베이스드 음식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어떤 식당에서 그런 거를 맛볼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댓글 남겨야지. 식당 3개만 소개해달라고. 아니 물어보세요 그냥 그거.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초식 동물들이 보통 쫀쫀해. 보면 육식 동물보다 뚱뚱해요. 사자보다 코끼리가 뚱뚱하잖아. 그치. 얼만큼 먹느냐의 문제지. 채소를 많이 먹으면 그거는 다 살찌는 거야. 고기를 먹는다고 살이 찌는 게 아닌데 고기는 사실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어. 아, 네.